우리 지역 현안을 법리적 시선에서 심도 있게 풀어보는 시사엠 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피스텔 이중계약 사기 사건을 둘러싼 논란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승기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인천 영종과 검단에서 이 오피스텔 이중계약으로 인한 보증금 먹튀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사건 좀 어떤 사건인지 간단히 정리 좀 해주시죠. 예, 먼저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가해자가 임대관리업체라는 겁니다. 일단 이 임대관리업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면 먼저 임대인을 대리해서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또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과 월세를 받아 이를 임대인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매월 일정 수수료를 받는 대신에 임대차 계약을 대신 관리해 준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업체가 임대인에게 제공하는 임대차 계약서와 또 임차인에게 제공하는 또 임대차 계약서가 서로 다르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에게는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에 관리하겠다라고 계약을 한 뒤에는 임차인에게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으로 실제 계약을 맺는 겁니다. 그리고는 차액인 보증금 500만 원을 중간에서 이제 가로채는 건데요. 매월 월세가 들어오니 임대인은 의심을 못했던 거고 또 임차인은 임차인대로 월세를 내고 잘 살고 있으니 의심할 여지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 이 업체가 임차인에게 받은 월세를 수개월간 임대인에게 전달하지 않고 잠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임대인들이 이를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또 임차인은 임차인대로 나갈 때가 됐는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니까 또 경찰에 신고하면서 지금 이 사건의 전말이 알려진 건데요. 한마디로 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피해가 확산하고 있는데 임대인이나 그럼 임차인들이 이 피해를 보상받을 길은 있을까요? 일단 보증보험에 아직 가입이 돼 있다고 하면 이제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문제는 이제는 피해보기 쉽지 않다라는 건데요. 무엇보다 임대관리업체의 경우 자본금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 사이로 전문 인력 1명에서 2명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변제 능력 자체가 매우 떨어집니다. 거기에 업체가 임대인 몰래 임차인과 이중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 초과 지급한 보증금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그 완전한 책임을 묻기도 어렵다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또 임대인에게 손해가 없는 것도 아닌 게 임차인이 월세를 지급한 것은 맞습니다. 따라서 업체가 이를 임대인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임대인이 또다시 임차인에게 월세를 청구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결국 지금 상황에서는 임대인은 미지급받은 월세 상당액을 또 임차인은 초과 지급한 보증금 상당액을 이 손해로 떠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대단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네, 전세 사기에 이어서 이번에 임대관리업체 이중계약 사기 사건까지 발생을 하면서 인천에서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 막기 위해서 주의해야 할 사항들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우선 임대관리라고 해서 임대차 계약의 모든 내용을 이 업체에 맡겨둬선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 체결은 반드시 임대인, 임차인이 서로 대면해서 체결하고 연락처도 서로 교환해서 어떤 이슈가 있을 때마다 서로 연락을 주고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보증금과 차임은 직접 임대인의 계좌로 또 받아야 됩니다. 물론 계약에 따라서는 이 자기관리형 임대관리라고 해서 임대관리업체가 집주인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임차인은 반드시 이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시고 매년 반드시 이를 갱신하도록 해서 문제가 없도록 자신의 보증금이 안전하게 보관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매일 주의를 기울이는 의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이번 사건으로 피해가 어디까지 확대가 될지가 지금 걱정인데 경찰이 지금 현재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이긴 하지만 철저한 수사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